내 돈 다 내고 구입했는데 내 돈으로 부가세 보고 나면 나는 그 돈을 어떻게 환원받나요? 우린 실제로 환급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부가세를 복원해야 되나요?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 시 연구원 개인 카드로 비용을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복원해야 되나요? 네.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는 것도 익숙치가 않은데 부가가치세까지 끼어들면 담당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 회계법인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다 듣고 나시면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기준 일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는 상관없고 환급 가능한 것은 모두 제외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왜 제외해야 되느냐? 그 이유일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급 가능한 것이 뭐냐는 질문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실 수 있어요. 자료는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부가가치세도 있고 공급가액도 있고 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증빙 서류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발행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최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간접세이며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통해서 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3,000원에 공급되는 재화가 있습니다. 이 재화를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 A, B, C 사업자가 있고 이들이 각각 1,000원, 2,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 유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3,000원에 판매하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100원씩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3,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자라면 생산 유통 과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과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살펴봤으니까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간기업, 즉 영리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면세냐 과세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은 영리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 출연금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도 해당 결과물을 활용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집행하는 모든 사업비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며 환급 가능한 매입세액은 사업비 집행액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급 가능한 것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 가능한 것이란 법에 명시된 불공제 대상 항목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또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 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으로 규정된 것들이고요.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장을 위해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주유비나 주차료 등 이러한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고요. 동네 소규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카드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불공제 대상 항목 중에 접대비성 성격의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실무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위험관리 목적입니다. 실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사업비 집행에 의해서 제외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비, 식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접대비 성격으로 보고 공제받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세무상 선택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연구비로 집행한 회의비가 접대비라든지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이라면 회의비 전체가 과제와 관련성 없는 지출로 불인정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회의비, 식비를 실제 연구와 관련된 회의비로 지출한 것이지 접대비나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의 세무상 선택사항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의비로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환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민간기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업비 집행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은 사업자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면 안 된다.